규칙 파괴자들의 시대, 머스크와 트럼프, 그들이 설계한 불편한 미래. 기존의 규칙은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법을 바꿀 때입니다. 규칙 파괴자들의 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심층 해설을 준비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굴러갔습니다. 한쪽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성벽을 높이 그리고 튼튼하게 쌓으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성벽 밖에서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질서를 아예 새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 현대 문명에서 이 균열을 가장 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아마도 가장 파괴적이고 논쟁적인 두 인물과 그들이 상징하는 시대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우리 사회가 대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요동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불편하지만 매혹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세상은 점잖고 안정적인 리더보다 위험하고 과격하면서 기존의 모든 규칙을 다 깨부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렬하게 열광할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엄청난 권력과 자본까지 몰아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규칙 파괴자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그들에게 열광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보고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구체적인 사례를 거쳐서 부서진 규칙의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 반항이라는 결론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규칙 파괴자들의 시대입니다. 질서와 파괴의 충돌, 여기서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이라는 건 사실 규칙이라는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 같은 겁니다. 혼돈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계약이죠. 근데 세상은 늘 이 두 가지 인간형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발전해왔어요. 한쪽은 규칙 준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며 사회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죠. 하지만 반대쪽에는 규칙 파괴자들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숨이 막힐 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단아들이죠. 이들은 절차나 관습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당돌하게 묻죠. 원래 그런 거라고? 도대체 왜 안 되는데? 라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 규칙 파괴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 즉 전통적인 사회계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중은 왜 점잖은 엘리트보다 통제불능의 파괴자들에게 속 시원함을 느낄까요? 우리 예전에는 다들 철석같이 믿는 게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계약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나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명문대 학위를 까도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질 않죠. 게다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냥 자기들만의 고상한 언어로 기득권을 챙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대중은 낡은 집을 조심조심 고쳐 쓰자는 사람보다 차라리 거대한 망치를 들고 와서 이 썩은 집을 싹 다 부숴버리겠다는 사람한테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중의 억눌린 불만이 확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문지기들의 몰락이에요. 예전에는 언론사나 전문가, 고위 관료 같은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이 공론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목소리는 알아서 다 걸러냈죠. 하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 문지기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대중의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로 꽂히잖아요. 이건 소외됐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게 된 엄청난 해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필터 없는 혐오나 선동이 미친 듯이 퍼져나가는 무서운 혼돈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트럼프. 정치판의 리세터입니다. 워싱턴의 견고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볼까요? 정치라는 그 보수적인 판에서 이 혼돈을 완벽하게 타고 올라간 인물, 도널드 트럼프. 이분을 그냥 평범한 정치인 잣대로 분석하려고 하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는 워싱턴의 룰을 박살낸 시대의 징후 그 자체거든요. 철학자 마키아벨리의 렌즈로 보면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랬죠. 군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보다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도덕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요.
트럼프는 진짜 마키아벨리적 군주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듣기 좋은 외교적 수사나 고상한 위선, 그런 건 던져버리고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거래의 논리로 판을 흔들어버리죠. 그가 규칙을 깨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성 언론이 비판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우회해서 소셜미디어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언론에는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서 권위를 아예 뭉개버리죠. 외교는 더 파격적입니다.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쓰고 내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 거대한 글로벌 조약에서도 그냥 쿨하게 탈퇴해버립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정치 경험도 없고 형사재판에서 34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듭니다. 정말이지 기존의 외교적, 정치적 프로토콜을 부동산 개발업자의 냉혹한 거래 본능으로 완전히 갈아 끼운 겁니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세상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거든요. 워싱턴 엘리트들이나 기성 언론은 이 상황을 보고 이건 혼돈이고 완전한 외교적 재앙이다라며 경악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지지자들, 특히 기울어진 시스템에 분노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오히려 그 거칠고 룰을 무시하는 모습이 가식 없는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을 외면하던 그 점잖은 기득권의 밥상을 시원하게 엎어버리는 투사로 느끼는 거죠. 엘리트들에게는 재앙인 것이 소외된 대중에게는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이 극명한 시각 차이, 이게 바로 지금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네 번째 파트, 머스크, 기술의 확장자입니다. 정치판을 넘어 이번엔 중력과 관료주의를 거스르는 기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초인, 위버맨쉬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낡은 도덕을 다 부수고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극소수의 존재를 말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는 업계 관행이 원래 이래요 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적 진실까지 싹 다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만 묻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나 산업의 규칙 같은 건 정말 눈길 한번 안 주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죠. 우주 산업에서 이 철학이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머스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비행기도 재사용하는데 왜 이 비싼 로켓은 한번 쏘고 바다에 버려야 돼? 전통적인 항공우주국이나 방산업체들은 다 코웃음을 쳤죠. 근데 머스크는 어떡합니까? 비싸게 사오던 부품들, 자기가 80%를 직접 다 만들어버립니다. 기존의 공급망 카르텔을 그냥 박살 낸 거예요. 로켓이 수없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멈추지 않았죠. 계속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더니 결국 펠컨9 로켓을 땅에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깼더니 우주로 가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이 100년 동안 지켜오던 제조 공식, 테슬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소름 돋는 혁신은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로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자고 일어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차 성능이 스스로 진화한다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규칙의 운동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띄워놓을 완전히 새로운 판을 통째로 깔아버린 거죠. 다섯 번째 파트, 부서진 규칙의 위험성입니다. 혁신과 파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 초특급 규칙 파괴자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현실, 그 이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두 파괴자가 손을 잡았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처음 밀월기 때는 멈춰났죠. 막대한 선거 자금부터 소셜미디어 지원, 심지어 국가기관의 수장 자리까지 오가며 기업이 국가 시스템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끼리의 동맹이 안전할 리가 없죠. 금세 그 거대한 자아들이 쾅 하고 충돌합니다. 예산안 하나 두고 서로 배은망덕하다, 정신 나갔다 공개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보조금을 끊겠다느니 추방하겠다느니 살벌한 위협이 오갔잖아요. 낡은 규칙을 부순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관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규칙조차 만들지 못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 파괴자들은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관료주의를 깨부숴서 인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죠. 숨막히는 밀실의 창문을 쨍그랑 깨고 시원한 바람을 들여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괴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도 법원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합의했던 최소한의 팩트나 신뢰마저 다 불태워버린다면
그땐 신선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끔찍한 토네이도,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헐어버리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규칙이 사라진 시대가 남기는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당장 우리는 서로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조율할 기준점부터 잃어버렸잖아요. 게다가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잣대 하나로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기술 관료주의 위험도 있죠.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공공의 안전망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주 쉽게 깎여나가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머리 맞대고 토론하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자극적인 선동에만 열광하는 극단적인 팬덤과 양극화만 남게 되는 아주 씁쓸한 현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창조적 반항. 이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거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이 논의를 가져와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저 거대한 규칙들조차 매일같이 흔들리고 박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어떤 규칙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해. 난 좋은 대학 안 나와서 크게 성공하긴 글렀어. 남들 다 가는 평범한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규칙들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내면의 규칙들, 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세상의 낡은 관습에 맹목적으로 순영하는 것 역시 무작정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내 삶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화성에 로켓을 쏘거나 대통령에 출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던 그 규칙들이 사실은 내 가능성의 싹을 자르고 있는 아주 낡고 답답한 감옥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아주 치열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심층 해설을 꿰뚫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혁신은 눈앞에 보이는 걸 무자비하게 다 때려부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끌어안되 나의 창의성을 짓누르는 낡고 의미 없는 질서 앞에서는 과감하게 망치를 들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 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과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출 그 혁신의 불꽃을 피워내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요? 거인들이 만들어낸 그 요란한 불꽃놀이는 이미 터졌고 파편화된 이 혼돈의 세상을 단단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나이나 학력, 기존에 굳건했던 잣대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건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누구든 지금 당장 새 판을 짜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마지막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의 진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오늘 당장 산산조각 내버릴 여러분 삶의 낡은 규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해설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내 삶의 낡은 규칙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책임을 함께 세우는 창조적 반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